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회복을 돕는 남자 바르실레입니다. 오늘 같이 나눌 주제는 자살을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흔히 자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가 심리적인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런 심리적인 문제로 보는 사람들이 이제 대체로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지난날의 상처 중에 어떤 것이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그 생각이 변형되어서 우리의 현재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 자꾸 자살 충동을 느끼게 만든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는 것들이 뭐냐면 이제 머릿속의 생각들을 이제 정리하고 보통의 자살 충동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돕는 일반적인 수순이죠. 근데 저는 오늘 이런 것을 해도 안 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 좀 더 깊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생각할 부분은 뭘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자살 충동이 없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도 알아요. 머리로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고통을 주는지도 알고, 본인도 하고 나서 굉장히 괴로운데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뭘 해도 안 되는 이 유형의 사람들이 굉장히 이런 패턴들을 겪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최초에 자살 충동을 시도하거나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후회를 극심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신 하지 말아야지 라고 다짐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를 악물고 하지 않고 또 날짜도 세고, 그리고 뭐 취미생활도 가져보고 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많이 해보는데 이제 자살 충동에 시달리게 되고 또 다시 시도하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 또 자책하게 되는 일이 반복되게 되는 겁니다. 나중 돼서는 자신이 무서운 거예요. 자신이 어떤 생각을 할지, 또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할지 판가름이 안 되니까 본인이 두려워지는 경우까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게 계속해서 이 사이클 안에서 반복적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꼭 자살 시도를 하지 않더라도 이 자살 충동 자체에 시달리면서 계속해서 언제라도 기회만 보면 하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사이클이 뭐랑 굉장히 유사하냐? 중독과 유사하다 라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처음에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마시고, 그리고 술 마시고 나서 후회하고 다시 마시지 말아야지 하면서 다짐하고, 그러다가 다시 마시고, 그리고 자책하고, 그리고 다시 마시고, 이런 일들의 사이클을 계속해서 돌게 돼서 이제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것처럼 이 자살 충동에 시달리는 사람도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하고, 또 하고 나서 후회하고 또 하고, 이런 일들을 반복적으로 일으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자살 충동도, 또 반복적인 자살 시도도 중독의 일환일 수 있다, 이런 가설을 내려보았습니다. 중독과 굉장히 유사한 패턴들을 보이게 돼요. 예를 들어 대체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자살 충동에 시달리다가 그걸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그게 사람이든 성이든 뭐 약이든 음식이든 일이든 뭔가에 집착해서 굉장히 빠지게 되는 경향들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재발하고 그러다 재발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현재와 삶의 분리가 됩니다. 우울한 모습들이 남들은 모르는데 내 안에 계속해서 들끓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현재의 삶과 또 외부에서 보여지는 삶과 내 내면의 삶이 점차 분리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 일상에 지장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일상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이게 내 내면의 삶이, 또는 혼자만의 삶이 바깥으로 이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바뀌냐? 일상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삶이 안정적으로 가기가 어렵고, 진실되게 또 친밀하게 사람들을 대하기 어렵고, 또 일에 몰입하기 어렵다 보니까 점차 일상생활이 좀 불가능한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인격이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자살 충동을 계속해서 가지고 또 그것을 시도하고 또 그것을 꿈꾸고 그렇게 하다 보면 자존감이 낮아지고, 또 충동적인 성격으로 바뀌고, 또 문제를 회피하는 또 인격으로 점차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중독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이런 거예요. 이것을 봤을 때 자살 충동을 가진 사람들도 똑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자살 충동도 중독의 일환일 수 있다라고 또 가설을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중독이라면 두 가지 특징이 있거든요. 또 크게는 세 가지인데, 하나는 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해서 마음속에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이거를 보통 중독에서는 갈망감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자살 충동자들에게도 이런 갈망감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고 싶은 마음들이 계속해서 있어요. 그러다가 뭐 다른 거에 몰입하고 있거나 다른 거에 이제 매몰돼 있으면 잠깐 잊었다가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이 정신에 대한 부분인데요. 중독자들은 이 정신에 자신이 그 중독 행위를 하면 이제 내가 살 수 있다 라는 생각이 각인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한번 중독되면 영원히 중독자입니다. 근데 자살 충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살에 대해서 생각을 하거나 자살에 대해서 시도하거나 심지어 자살을 성공했을 때 내가 행복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머릿속에 딱 각인이 되면 절대로 그게 지워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중독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 갈망감과 이 정신을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중독자들은 어떠냐면 내가 못합니다. 무력합니다. 그래서 나보다 더 큰 힘을 찾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신도 찾고 모임도 가고 후원자도 찾고 12단계도 밟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 못한다는 거, 또 자신의 힘으로 못한다는 걸 인정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자살 충동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충동을 인간의 힘으로 끊을 수 있냐? 물론 중독이 아니라면 가능해요. 하지만 진짜 중독자라면 한번 이 생각이 각인되면 절대로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 가설을 조금 더 좀 생각해 보기 위해서 제가 이제 단서를 얻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에서는 이 중독의 일환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하냐, 철저하게 모임, 후원자, 12단계 이 세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철저하게 사람들을 도와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면 자살도 내가 생각할 때는 중독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미국에는 분명히 이 자살에 대한 또는 이 익명의 모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익명의 모임은 12단계로 해결해 나가지 않을까라는 또 다른 가설을 세워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웹서핑을 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미국에서는 이런 모임이 있었습니다. 익명의 자살 문제를 가진 사람들, 자살에 중독된 사람들이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모임도 갖고요. 여기 이제 홈페이지인데요. 여기 보면 모임도 하고요. 또 읽기 자료, 또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웰컴이라고 이야기하고 뭐라고 되어 있죠? 노란색 박스 안에 A new life centered on the 12 steps. 12단계에 기초한 새로운 삶이라고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 이 사람들은 이 자살 충동도 중독의 일환으로 보고 중독 회복 프로그램인 이 12단계를 바로 여기에 적용해서 심지어 모임 생활도 하고 후원자도 두고 그리고 12단계도 받는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와 똑같이 바라보는 관점을 가진 사람이 있구나 라는 거를 제가 보게 된 거죠. 이제 더 리틀 북이라는 책이 아마 여기서 나오는 이제 교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서문을 좀 보았거든요. 그래서 서문을 같이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영어를 잘 못하지만 좀 쉬운 영어로 쓰여져 있어서 제가 좀 간단하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을 좀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살은 어두운 주제입니다. 교회는 그거를 죄로 보고요. 그리고 중세시대에는 법에서 그것을 죄로 규정했습니다. 자살이라는 이 주제는 그 시대 이후에 이제 어떤 정신적인 영역으로서 이제 넘어갔습니다. 그 주제가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자살은 무엇입니까? 죄입니까? 범죄입니까? 아니면 정신적인 문제입니까? 아니면 이 세 가지 모두입니까? 자살에 이제 몰입해온 우리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 자살이 고통을 피하기 위한 시도다. 또 고통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그 삶이 고통스럽고 어렵기 때문에 죽음을 갈망하는 그런 의미에서 고통을 피하기 위한 시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일반적인 자살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이야기 나눈 거죠. 익명의 자살 충동자 모임인 멤버인 우리는 이 자살을 자살 중독이라는 의미로서 우리는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suicide addiction이라는 표현을 써요.
suicide addiction, 자살도 자살 충동도 중독이 된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이 자살 충동 또는 자살이 바로 이 중독과 프로세스가 똑같다라는 것에 있어서 저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분들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중독 회복 프로그램은 12단계라는 프로그램을 쓰거든요. 12스텝이라는. 여기서 이 두 번째 제가 밑줄 친 것에 뭐라고 되어져 있냐, 자살 중독의 문제에서 회복의 12단계 원리는 가장 그 효과적인 그 단순함을 가져온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12단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이제 우리는 공통된 해결책을 발견했어요. 공통된 해결책. 여기서 common solution이라는 표현으로, 그래서 보면 여기 common solution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그 익명의 자살 충동자 모임이 교재가 있습니다. 모임과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어디에 기초했냐면 자살 충동의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공통된 해결책을 발견한 사람들의 경험에 기초한 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통된 해결책이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져 있냐, 이제 우리의 다른 자살 충동 중독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회복되어지 왔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 책의 주요한 목적이다 라고 그래요. 이거 그 알코올 중독자 모임에 그 빅북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빅북의 서문에 나오는 거랑 똑같아요. 이 책의 목적은 우리가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회복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게 이 책의 목적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분명히 이제 suicide addiction 이라는 표현을 쓰고 이제 12스텝 프로그램을 똑같이 쓰고 공통된 해결책 또 suicide addict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이 자살에 대해 반복적으로 하는 이 자살에 대해 중독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문제 인식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중독 회복 프로그램인 이제 12스텝 12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한다, 그걸 중심에 둔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공통된 해결책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Suicide Anonymous, 익명의 자살 중독자들의 모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 생각은 이거예요. 전부는 아닐 거예요. 계속해서 또 10년 넘게 또 수십 년간 이 충동에 시달리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다른 영역으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 다른 영역이 무엇이냐, 이 자살도 중독이 될 수 있다. 자살 충동, 자살 생각, 자살의 시도들, 이것에 중독이 될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나눠 보았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자살 충동에서 또는 자살 시도에서 회복되려고 오랫동안 노력했는데도 잘 되지 않는다, 계속해서 그런 갈망감이 있고 이것을 해야 내가 행복할 것 같은 생각이 있다 라고 치면, 또 그것이 뭘 해도 잘 되지 않는다 라고 치면, 우리가 그 회복의 방법들 또는 원인에 대해서 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이것이 중독일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한번 문제를 접근해 보면 어떤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독에서 회복된 사람들의 원리는 분명히 세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길들을 잘 따라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 들었습니다. 네, 오늘 좀 어려운 주제지만 또 이 땅 가운데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또 제작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회복의 여정, 또 여러분의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